얼마 전에 다각화 레벨 4단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 정말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게 편향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인가는 조금 기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편향이라는 게 제가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되게 위험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왜, 인간이 왜 편향되기 쉬운지, 그리고 이 다각화 레벨 4단계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경제적으로 왜 우리가 다각화가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각화 4단계를 얘기했나요? 네. 저도 얘기하고 제가 뭘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아,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건데, 그게 저 네. 정말 와닿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그때 아, 우리 다 인간은 좌파에서 출발한다고 수업 하셨잖아요. 시간 때 얘기했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 맞아요. 일단 1번 머저리들은 자기가 머저리인 줄 모르니까 일단 거기에 뽕이 차 있는 게 일단 1번 다각화 1단계. 네. 예를 들면 우리 좌파 우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좌파는 자기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1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파를 되게 웃기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좌파들의 특징은 자기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예. 그래서 나름 그런 이상적인 것들 따르는데 현실에서는 그 현실과 그 이상의 그 갭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 다 괜찮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신이 좋은 사람이고 자신이 착한 사람,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절대 그러니까 자기를 악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어, 관점이 없을수록 아이가 왜 그렇게 지랄해요? 부모들한테? 아이가 왜 지랄해요? 지랄하면 안 되잖아요. 막, 뭐 사달라고. 어디? 그러니까, 근데 부모들은 어때요? 그 아이가 지랄하는 거에 있어서 그 테이커 같은 그 기질을 어때요? 받아주잖아요. 받아주니까 더 지랄하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I deserve it.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네. 제가 뭐 굳이 더 표현하자면 그냥 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다? 예, 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2단계가 뭐냐면 예를 들면 좌파가 있으면 우파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2단계가 우파인 것 같아요. 예. 2단계 우파는 자신은 좌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만족하는 거예요. 야, 나는 좌파는 아니야. 그 좌파의 밑바닥을 보니까 좌파의 그 현실의 그 갭을 보니까 나는 적어도 저렇게 항상 모순이 있는 모습은 아니야. 나는 우파야. 딱 이 어떤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파는 좌파를 아주 적나라하게 깔 줄 알고 적나라하게 논리적으로 깔 줄 알아요. 그래서 우파 채널을 보면 되게 시원한 게 뭐냐면 좌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좌파에 있는 애들은 그냥 그게 감정적이지만 자기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상주의니까 어때? 지구 온난화라는 키워드를 들고 하고 자기들 괜찮으니까 어쨌든 뭐, 다양한 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지구는 뭐, 어쨌든 이렇게 돼야 되고. 실제 제 수강생들 중에 예전에 좌파가 많았어요. 옛날에 제일 처음에 제가 했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지구 온난화, 지구를 구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나가면서 항상 그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옷이라든가, 뭐, 어쨌든 지구에 관해서 손해가 되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그 캠페인처럼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생활에서는 실생활에서는 일단 가난하고요. 봐봐, 생각해봐요. 한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아무리 해도 그게 좋은 건 맞는데 중국, 심지어 호주에서도 안 해요. 분리수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안 해요. 심지어. 근데 한국에서는 어때? 인구 고작 5천만 명이 엄청 하잖아요. 그 인구 5천만 전 세계 나라 70억 중에 몇 명이 얼마나 그 몇 퍼센트가 그거 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괜찮음이 내 혼자 이기적으로 괜찮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각화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이상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저는 진짜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 의도치 않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난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 돈을 못 벌면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일단 그거더라고. 그래서 우파는 어떻다? 2단계 올라온 레벨 2에 올라온 우파들은 좌파를 잘 씹고 좌파에 대한 이 논리적인 걸 보면 우파가 훨씬 더 지적으로 돼 보이고 우파들 또 실제적으로 대체적으로 더 소득이 높아요. 우파. 국민들 대多보수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걸 안 빼앗기려고 해요. 진보적인 성향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이 뭐예요? 강한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우리가 안 빼앗기려고 어때요?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니네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마음껏 진보적인 어떤 그걸 취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다각화는 이 두 가지 레벨을 가지고 다각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좌파도 문제고 우파만 돼서도 문제다. 그러면 3단계는 올라와야 돼. 그 3단계가 사업가예요. 그 3단계가 사업가인데 이 사업가들은 또 약간 뽕이 차면 자기가 혁신가인 줄 알아요. 네. 이게 사업가는 자기가 이제 돈 벌고 또 좌파 우파를 이제 넘어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는 중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기는 어쨌든 좌파도 이용하고 우파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혁신적 그런 유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혁신가란 말이에요, 사업가들. 음, 그래서 사업하신 분들은 좌파 우파 이걸 따질 시간이 없어요. 돈 버는 게 더 급급하고 그리고 굳이 따져 본다면 굳이 내가 투표를 한다면 뭐 좀 우파 쪽에 더 거기에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뜯어가는 걸 싫어하니까 당연히 좀 더 우파 쪽에 치우친 건 맞아요. 근데 사업가들은 어쨌든 우파라고 해도 구호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얘네는 리스크 테이크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자기 혁신가도 있지만 혁신가 아닌 사람마저도 혁신가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레벨 3까지 오면 적어도 다각화가 좌파보다는 다각화 더 잘 되고 우파보다도 다각화 더 잘 되고 사업가의 특징은 그래요. 다각화가 이미 3단계까지 걸쳤어요. 근데 3단계가 아니라 제가 4단계 했다고 지금 그때 수업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4단계 마지막 그 4단계가 투자자예요. 투자자는 자신의 IQ가 점점 퇴보한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투자자들은 진짜 프로들은요, 시장의 IQ가 얼마나 만 단위가 아니, 우리가 겨우 대대봤자 IQ가 얼마겠어? 세 자리 숫자란 말이에요. 시장의 IQ는 네 자리 숫자가 아니에요. 다섯 자리 숫자예요. 만 단위, 2만 단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거기에 비춰가지고 계속 시장에 대해서 계속 배우려고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의 한계도 느끼면서 어때요? 한계를 느끼니까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더 열심히 틀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더 객관화가 됐죠. 왜? 주식시장에서 100% 맞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60%, 70%만 맞아도 내가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최대한 길게 20년, 30년 복리의 힘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 속에서 배우는 그 모니터링 하는 게 훨씬 더 깊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더 다각화가 됐겠죠. 다각화의 겨우 그래도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끝판왕이죠, 이런 사람. 그래서 다각화를 굳이 얘기하면 다각화란 표현이 어디 있어요? 분산 투자란 표현이 어디 있어요? 주식 시장이 더 많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쓸까? 주식에서 종목 투자는 어때? 집중 투자란 말이에요. 종목 투자 잘못하면 집중으로 어때? 날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투자할 줄 모르는 사람들 우량주라든가 우량주보다도 지수 투자. 지수도 있잖아요. ETF가 있잖아요, 지수가. S&P 500 ETF도 있고 뭐 반도체 ETF도 있고 뭐 채권 ETF도 있고 뭐 다양하게 미국장, 한국장 왔다 가면서 그 환율적인 부분들을 또 해지할 수도 있고 그렇게 포트폴리오식으로 가져가는 건 좀 더 부자들이 하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밑바닥에서 내가 좀 할 줄 모른다고 하신 분은 그냥 지수 모든 주식을 다 소유할 정도로 최가 우량주 500대 기업이 미국의 좋은 기업들 500대를 그냥 운영 보수가 수수료가 적은 거를 이런 걸 그냥 투자해 놓고 그냥 가는 거? 예.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다각화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각화. 그러니까 다각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겸손해지는 사람, 나의 아이큐가 퇴보한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각화가 많이 돼 있죠. 다각화가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가 말하는 원고의 질이 달라요. 삶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각화됐다는 사람은 꼭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다각화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게 다 전반적으로 거쳐가지고 밸런스가 맞는 사람을 다각화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따져본다면 다각화된 사람이 훨씬 더 성인에 가까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태어나서 어떻게 함부로 막 대하죠, 사람. 어, 아무리 부모라도 부모도 나 처음 부모가 돼봤잖아요. 그 저희 와이프가 강의할 때 그 얘기하는데 너무 와닿더라고. 부모도 처음 돼봤고 아이도 어때요? 그 아이의 부모의 아들, 부모의 딸 처음 돼봤어요. 그 처음 돼본 그 딸 아들 다 처음인데 누가 더 공평하지 않게 돼? 아이가 더 공평하지 않게 돼요. 부모면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살, 40살 됐는데 내가 아직도 가난하다. 부모 탓하면 안 되겠죠. 예. 그게 다각화가 안 될 사람일수록 편향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겨우 네트워크 마케팅에 뭐 예를 들면 함유됐어요. 그랬더니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뭐 이런 책을 하나 한 권 읽고 와 부자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저처럼 16년 동안 이런 다양한 사람 코칭하고 제 지금 위치에 보면 로버트 키요사키 그 책은 똥이거든요. 실시거든요. 그건 그냥 마케팅 책이에요. 로버트 키요사키 경제 IQ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해는 주는데 로버트 키요사키라고 하는 사람 마케팅 전문가예요. 그 사람은 절대 그걸 복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그 마케팅, 그 브랜드. 그 규모 경제는 복제가 안 돼. 근데 사람들 어때? 다 로버트 키오사키는 부동산이거나 아니면 그냥 그 강의로도 그렇게 충분히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로버트 키오사키 그냥 책 한 권을 읽고 거기에는 엄청난 양면성이 있는데 좀 잘못하면 뭐 예를 들면 적금하지 마. 적금하는 사람 루저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이 맞고 반이 틀려요. 적금하면 안 돼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지수가 막 올라가면서 돈의 가치가 점점 달러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많은데 그래도 적금해야 될 때는 적금해야 돼요. 왜? 적금해서 1번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적금 안 한다고 또 그러면 되냐? 아니에요. 적금 안 하면 어디다 쓸 것 같아요? 엉뚱한 데 써요. 적금하는 사람들 구매력이 있어요. 왜? 구매 언젠간 하게 됐어요. 그걸 제대로만 구매해도 그 사람은 성장하고 성공한단 말이에요. 봐봐요. 책 한 권을 가지고도 논리적으로 펼칠 때 펼쳐질 수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제 보험이나 다단계나 이런 데 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왜?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얘기해도 그 사람들 편향돼 가지고 제 말을 뭐 귀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육생들 중에서도 막 네트워크 마케팅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제가 막 너무 이제 적나라하게 현실을 보고 얘기하니까 도망가는 사람 도망가고. 예. 그런 거예요. 왜 현실을 현실대로 얘기하지 그러면 거기에서 거기는 그 사람들 다 이익 관계가 있으니까 난 아웃사이더잖아. 항상 외부 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 돼.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 외부 교육을 싫어해. 외부 교육을 음, 받는 순간 예. 그 세뇌됐던 것들이 이제 약발이 날아가거든요. 외부 교육을 그래서 싫어해. 근데 우리는 어때? 다각화 되려면 무조건 외부 교육이 필요해. 외부적으로 책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 책. 그것도 한 장르의 책이 아니라 뭐 물리학, 뭐 인문학, 뭐 역사, 뭐 투자, 뭐 서적가 다양한 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 다 읽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다각화인데 다각화가 왜 인생을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 우리는요 욕구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뭔가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뭔가 찾는 욕구거든요, 사실은. 그 찾는 게 죽을 때까지 찾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근데 그 찾는 욕구를 다각화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찾는 욕구를 엉뚱한 데 자꾸 집중해. 그러니까 그 찾는 욕구를 엉뚱한 데 집중하다 보니까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영원히. 좌파는 좌파에서 졸업 못 하고, 우파는 우파에서 졸업 못 하고, 사업가는 어때? 사업가에서 졸업을 못 하고, 투자자는 어때? 투자자까지 와야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부분들에서 졸업을 못 해요. 졸업을 못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졸업을 못 한다니까요, 아예. 그 사람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졸업을 못 해요. 평생 빠져 있죠, 그 그쵸? 콘텐츠에. 예를 들면 맨날 여자 꼬시는 거다. 야, 아니 20대, 10대 때는 그 어떤 스웩 그런 어떤 멋에서 막 그 다양한 여자들 만나면서 그거 하는데 그거를 졸업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40, 50 처먹었는데 아직도 여자를 좋아하고 아직도 이게 졸업을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요, 박스 밖에서 생각하는 그 외부적인 어떤 아웃사이더에 대한 그 영향을 덜 받아가지고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라니까, 지금. 계속 얘기한 자기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 졸업을 못한 주제에 뭐가 괜찮아요?
근데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좌파에서 출발했는데 저는 좌파, 우파가 뭔지 몰랐어요. 제가 좌파 했던 이유는 이게 정의로워 보이고 이 사람들 말이 틀리진 않아. 그러니까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야 되고 모두가 평등해야 되지 않냐. 맞는 말인데 그래서 그걸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 대한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는 그래도 나는 돈을 벌지만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원하고 나는 이기적으로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그래서 저는 붙잡았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뭔가 남들하고 다르고자 하는 그 욕구. 근데 그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의아했죠. 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저렇게 이기적으로 다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거지? 의아했는데 지킬 게 있으면 절대 좌파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는 철저하게 우파인데 뭔지 모르고 했던 행위들이 어디를 내가 가리키고 있는지 모르고 그걸 쫓았더라고요. 근데 우파도 마찬가지인 게 우파도 돈을 버는 경험, 내가 뭔가를 깊게 성공해 본 경험이 없으면 정치적으로 우파라고 그 정치 이념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은 들어가서 경험하고 틀리고 나오면서 그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빠져 있으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내 상태를 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썸네일을 생각했어요. 우파 정권으로 바꿔도 안 되는 이유. 네, 잠깐 여담인데 제가 잠깐 정치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당원들 투표로 그렇게 어쨌건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지금 CPEC 가서 또 활약하시고 계시는데 당원 투표로 선출이 돼서 사실 최초였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뭔가 크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뭔가 크게 할 수 있을 줄 알고 들어가서 또 현실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또 현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유혁신당의 최고위원인데 대단하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사퇴하고 유튜브에서 나 나왔다. 맞아요. 그냥 사람들이 봐서는 그 투표를 미친년인데 저 투표 날에 가 있었잖아요. 외국인임에도 하죠, 불구하고 몰래 하죠. 들어갔어. 거기 사람들 제가 다 아마 한국 사람인 줄 알았을 거. 몰래 간첩이 들어갔어. 근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또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다각화가 된 거예요. 주제 파악도 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전 그때 의아했거든요. 찰리 먼거가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 편향되지 말라고 말해서 맞아. 되게 충격적이기도 했고, 기업하시는 분이고 사업하시는 분이면 저는 다 우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끝점에 있는 사람들은 편향되지 않더라고요. 아, 좌파 우파 어쨌든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발 정치에 관심을 이제 껐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지더라도 내 네, 파워가 있어야 관심을 가질 자격을 가져야. 그리고 관심을 동의합니다. 가진다라고 하는 건 감시를 한다는 거거든요, 정권을. 그럼 맞아요. 정권을 감시하는 것만으로도 정권이 도움이 되냐? 안 돼요. 음, 아니, 우리 그럼 지금까지 감시 안 했어요? 뭐 부정투표고 뭐 트럼프도 그거 당했고 뭐 이런 거 감시해도 도움이 안 돼. 그러면 뭐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기능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의 시스템을 인정하고 그럼 뭐 해야 겠어 나부터 어때? 나부터 음,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나부터 정신 음, 차린 건 다른 거 아니라 경제를 성장시. 아까처럼 사업가로 레벨 3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투자자로 올라와야 돼. 그렇게 하려면 생각보다 할 일이 너무 많아. 언제 계속 맨날 외치겠어요. 좌파는 우파를 죽이려고 하고 우파는 좌파를 죽이려고 서로 죽여봤자 소용없어. 아무런 더 이상 한국은 더 이상 그냥 한국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한 나라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내가 전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내가 전 세계를 영향을 주고자 하는 글로벌 나라 쪼개야 돼. 한국 덩어리를 보고 맨날 서로 구호만 외치잖아. 거기에 대한 세금을 네가 그래서 가서 쓸 거야? 네가 그 세금을 관리하고 네가 배분을 어떻게 대통령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나라를 어떻게 네가 관리할 거야? 내 자신도 관리를 못한 내 자신이 관리 못한 사람들 때 좌파 우파의 그런 어떤 뭐 그런 구호 외치로 나가는 거야. 아니 내 자신부터 관리하고 내 자신을 나라로 만들면 돼. 내가 한 나라야. 내가 하나의 교회야. 내가
이거는 철학적인 개념보다 되게 주제 파악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나 같은 나라와 동맹하다 보면 그 동맹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더 커지다 보면 다시 한국이라는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겠죠. 그게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 올바로 세우면 되는지 거기다 뭐 좌파 우파 뭐 싸울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박스 밖에서 우리도 해봐서 알잖아요. 예, 우리가 막 윤핵에 막 거기 외치고 막 거기 광화문도 나가고 외국인 나가면 안 되잖아. 예, 거기 나가가지고 막 그 다 해봤잖아요. 다 소용있어요? 그럼요. 지금 국힘도 봐요. 뭐 문제잖아. 예, 국힘도 어디 뭐 그 보수 정당이에요. 거기는 완전 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 국힘도 믿을 게 아니고 민주당도 믿을 거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는 믿을 놈이 없다. 그러면 어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기적으로 돈이나 벌자. 차라리 이런 마인드가 무의식적으로 세상에 혜택을 주고 보이지 음, 않는 손으로 네, 음, 오히려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음. 들어요.